조대구만. 안녕하세요. 예, 기배 뜨는 과학사전.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여러분이 2월에 신경 쓰지 않는 척하지만 누구나 신경을 쓰는 발렌타인데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발렌타인데이였는데 요즘에는 아무도 발렌타인데이를 챙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밸런타인데이를 챙깁니다. 그렇군요. 예, 어떤 주제를 세 가지 준비해 오셨습니까? 하나는 초콜릿과 관련된 과학적인 이야기. 예, 두 번째는 동물의 구애와 선물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밀주와 칵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밀주 재밌겠네요.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밸런타인데이 하면은 잊혀지지 않는 이름 알카포네.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성 발렌티노 성인에 대해서. 세 번째는 냄새와 향기에 대해서. 발렌타인데이 때 향수를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예. 초콜릿은 많이 받으셨는데. 초콜릿은 뭐 편의점도 근처에 있고. 예. 진정성 넘치는 표정. 그나저나 김태호 박사님 저번에 걸리셨으니까 이번에 벌칙으로 또 4연패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연패를 꼭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도 언박싱을. 짜라란. 오. 그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저기 뭐 신라 시대라든가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건 조금 부럽다. 이건 조금 부럽다. 앞에가 좀 뜨네. 화면에다 들어갑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페르티티입니다. 그렇군요. 신라는 왜 나왔어요? 신라에도 그 편두라고 해서 어릴 때 아이 머리를 좀 눌러놓는 풍습이 있었다고. 이건 누르는 게 아니라 당기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페르티티가 아니고 오징어 같긴 합니다. 네페르티티도 미녀가 온다라고 돼 있어. 그런 뜻의 이름이라서 원래 그 외부에서 온 사람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외계인인가요? 가능성이 있겠죠. 현타가 옵니다. 라운드 1. 어쨌든 또 선공을 해주시죠. 그러면은 4번 해보겠습니다. 예. 왠지 미국의 깽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그렇군요. 하고 함정일 수도 있어요. 함정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밸런타인데이에 왜 밀주와 알카포네인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지만 여기까지 얘기하면 대충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한편으론 금주법이 있고 또 하나는 밸런타인데이의 학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1929년 그렇죠. 2월 14일 그 알카포네의 일당이 경쟁하던 갱들을 이 기관총을 난사해서 사살해서 7명이 죽은. 그것도 순순히 따라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경찰 옷을 몰래 입고 경찰로 변장해서 자 이쪽으로 잠깐 좀 따라와 보세요 라고 해놓고 7명을 벽에다 나란히 세워놓고 갑자기 기관총을 꺼내서 두루루루루루 쏴서 죽여버린 사건이죠. 정말 막 나가는군요. 마카포네. 그 알카포네가 악명을 떨친 것이 소위 그 밸런타인데이의 학살이라서 사실 밸런타인데이를 이야기하니까 둘 다 알카포네를 떠올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카포네가 이런 전국구 갱으로 뜨게 된 계기가 사실은 금주법인 거죠. 그래서 금주법이 금주에 시행이 되고 내주에도 시행이 되면서 몇 년 동안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재미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뭔가를 지나치게 금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지하 경제에서 그쪽을 관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밀주가 늘어나고. 밀주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부트래깅이 뭔가요? 원래 어쨌든 술은 탄수화물을 발효를 시키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냥
인간이 어디든지 당을 구할 수 있는 곳이면 술을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왜냐면 효모는 뭐 공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품질을 관리하기가 힘듭니다만, 실제 그 금주법 때 밀주도 여기저기서 여러 개의 스케일로 한 거죠. 심지어는 정말 돈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크게 양조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갱들이 밀주 만드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부틀레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세하게 만들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의 용어들이 뭐 부틀레깅도 있지만 베스트톱 진이라는 것도 있고 뭐 문샤인이라는 것도 있고, 문샤인은 날이 밝을 때 술을 못 만드니까 달빛 받아가면서 만든다, 뭐 이제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부트레깅은 장화에다가 만든 거고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베스트톱진은 이제 이름 그대로 욕조에다가 욕조에 뭐 주정이랑 뭐 대충 넣고, 진이라는 게 원래는 그 술을 원주를 여러 가지 그 허브 또는 나무 껍데기 이런 걸 넣고 끓이면서 향이 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증류기나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욕조에 이것저것 다 때려 넣고 대충 우려내서 팔아 먹었다, 뭐 이런 의미로 베스트톱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름만 들어도, 사실 베스트톱진이란 이름만 들어도 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숙취가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욕조에 담겨있던 걸 마신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유쾌한 일은, 마피아 욕조면 더군다나. 그렇죠. 사실은 무엇이 담겨있었는지 알 수 없는. 아니, 부트레깅이라는 말이 머신러닝, AI 하는 거 머신러닝 할 때도 쓰이더라고요. 그래요? 데이터 얼마 많지 않을 때 데이터 양을 뻥치기 위해서 늘리는 방법으로 부트레깅법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술도 양 늘려가지고 만드는 그러니까 게 밀주에 약간의 제대로 된 술에 밀주를 섞어서 양을 늘리고. 갑자기 좀 몇 년 전 얘기인데,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캡틴 큐가 단종된다고 발표했을 때 캡틴 큐 많은 그 주점들에서 우리는 이제 어떡하냐라고 아니, 왜요? 슬퍼했던. 물론 그 주점에 메뉴엔 캡틴 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군요. 뭐 그런 겁니다. 캡틴 큐는 베스트톱 럼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금주법이 여러 가지의 그 여파를 몰고 오는데, 하나는 술을 마시는 공간과 형태의 변화입니다만, 소위 말하는 살롱 같은 것들이 다 금지가 되죠. 그러면서 오픈된 술집이 없어지고 숨어서 마시게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스피크 이지 바라는 건데, 요즘에 와서 뭐 칵테일 바나 이런 곳들이 재미삼아 그 컨셉을 부활시킨 데가 있습니다. 가령 업장이라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고 책꽂이가 있는데, 뭐 책을 이렇게 하나 땡기면 문이 싹 열리면서.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있대요. 그리고 또 어떤 곳은 겉으로 보면 과일 가게인데 호그와트군요. 냉장고 문을 열면 거기 또 바가 나타납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꾸며놓은 것들이 지금은 재미 요소인데, 뉴욕의 가장 유명한 바 중에 하나도 그냥 보면 핫도그 가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핫도그 파는 곳을 다 지나가서 끝에 문을 열면 이제 바가 나오고 이런 식인데, 옛날에는 정말로 그렇게 음성적으로 영업을 한 거죠. 우리가 방송이 진지한 방송인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유머를 파는 것처럼. 그렇죠. 진지한 방송인 것을 표방은 하는 거죠. 본격 유머 방송입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마시는 형태의 차이가 생기고, 또 하나는 거기서 파는 술도 달라집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는 유럽에서 들어온 맥주나 와인도 있었지만, 이 미국의 많은 옥수수를 활용해서 버번 위스키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했죠. 와인을 밀주로 만들기는 좀 양을 부트레깅하는 건 수지가 안 맞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와인은 정말 품질 관리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20년대에 와인 담아서 마시는 키트를 가정용으로 판매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집에서 마시는 것까지는 사실 단속의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키트 판매까지도 아니어서 그거를 해서 알아서 만들어서 먹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독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버번 같은 것을 많이 사 마셨는데, 언제 기다려요 집에서 포도주 나온 게.
사실은 이 금주법을 거치면서 법원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베스트업 진처럼 법원도 제대로 된 증류소에서 만들질 못하니까 법원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국에서도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스카치 위스키를 그렇게 찾지 않았는데 금주법을 거치면서 스카치 위스키의 위상이 법원보다 훨씬 높은 술이 됐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법원이 그러니까 옥수수. 그렇죠. 옥수수로 몰래 만들다 보니까 질이 떨어져서. 그 전까지는 몰래가 아니었는데 예. 금주법 시기에는 몰래 만들면서 법원은 싸구려 술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진 겁니다. 스카치는 그래도 밀수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의사 처방전을 받는 겁니다. 신부님들도 마셨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미사를 해야 되니까. 예. 그 의사가 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알코올의 섭취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게 있어요? 예. 사실 미국 문서보관소에서 재미삼아 SNS에 올리는 문서들이 있는데 그중에 재밌게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윈스턴 처칠의 처방전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미국을 금주법 기간 동안 방문했는데 맞아요. 아시다시피 처칠은 술고래의 줄담배로 또 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사 처방전을 정식으로 써서 이 사람은 의학적 견지에서 약간의 알코올 섭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코올의 소지와 그 섭취를 허가합니다. 뭐 이런 처방전을 가지고 왔고 그 덕에 신나게 마시고. 예. 신나게 마시고 그 문서도 오늘날까지 보관이 돼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처방전을 가지고 마실 수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제 밀주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때 칵테일의 트렌드가 바뀌게 됩니다. 사실 칵테일이란 게 그 원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예. 크게 보는 게 하나는 영국에서 마셨던 소위 펀치 종류. 예. 펀치는 화채라고 생각하면 되죠, 사실은. 예. 여러 가지 과일 주스 같은 것에 술을 넣고 어른의 펀치는 술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마시던 파티 음료 같은 게 있었고 꼭 로맨틱 코미디나 그런 데 보면 펀치 너무 마시고 사고를 치는 장면이 그렇죠. 나오죠. 예. 그걸 뭐 뒤집어 쓴다거나 예. 그런 장면들이 그건 나오고 로맨틱 코미디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코미디입니다. 그냥 코미디였는데.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칵테일의 원료로 얘기하는 게 뉴올리언스입니다. 예. 뉴올리언스는 그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루이지애나가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뉴 오를레앙인데 프랑스가 자기 나라 혁명 나고 정신없고 하니까 그냥 팔아버립니다. 예. 유지가 안 돼서. 그래서 프랑스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데 뭐 재즈라던가 케이준 양념이 파파이스 갑자기 프랑스 문화라고 파파이스라니까 되게 이상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지애나 음식이 그나마 먹을만하다고 하죠. 미국에서도. 그리고 이제 칵테일인데 그러니까 kak테일은 그 유럽에서 프랑스나 이런 유럽 대륙에서 마시던 다양한 리큐르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술에 뭐 단 거를 타먹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금주법이 돼서 술의 질이 떨어지니까 단순히 술에 단 걸 타먹는 걸로 바뀌는 그렇죠. 건가요? 원주도 구하기가 힘들고 리큐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아마레토도 있고 압생트도 있고 또 뭐 있나? 압생트는 저 때는 아마 판매 안 됐을 거예요. 금지였어요. 고호가 열심히 드셔서 아무튼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뭐 그랑마니에라던가 이런 리큐르도 다 구하기 어렵게 되면서 원주도 형편없고 좀 맛을 내는 요소도 없어지면서 정말로 조악한 술에 설탕과 얼음을 넣어 먹는 설탕과 얼음과 이 시트러스 계열의 레몬이나 오렌지를 넣어 먹는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맛없는 재료에 고춧가루 엄청 뿌리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그렇죠. 단짠 맵으로 만들면 뭐든 먹을 수 있다. 튀겨서 단짠 맵으로 하면. 그래서 술도 달신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먹을 수 있겠다. 그나마 이제 이 시기 칵테일에 도움을 준 것은 얼음의 존재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프레데릭 튜더가 그 헨리 튜더라고 잘못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헨리 튜더는 장가 많이 가신 분. 그렇죠. 그 프레데릭 튜더가 얼음 산업을 키워내고
곧 이어서 전기 제빙기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얼음은 그래도 여기저기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확실히 얼음이 들어가면은 향기도 덜 나고 맛도 덜 나니까 속이기가 좋겠네요. 그렇죠. 또 물이 들어가면서 잘 섞이게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에 소위 말하는 그 롱드링크라고 해서 칵테일 잔이 세모난 것도 있고 키가 작은 것도 있고 키가 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롱드링크란 건 키가 큰 거에 담아 마시는 걸 얘기하는데 뭐 진토닉이라던가 요즘 유행하는 하이볼 같은 것들인데 이 롱드링크가 이 시기에 크게 발달을 했다. 일단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밀주에서 칵테일까지. 발렌타인데이는? 이것이 다 이제 알카포네가 발렌타인데이 학살을 하고 이런 와중에 일어난 일이다. Round 2. 자, 그러면 김태호 박사가 하나 또 골라주시죠. 사실 오늘은 우리 둘의 키워드가 은근히 겹치는 게 많아서 저것을 보고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으로 1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예. 항상 여기까지는 좋지 않습니까? 저는 1번 초밥인 줄 알았는데. 초밥? 아니에요. 예. 그냥 심사가 뒤틀어져서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보세요. 예, 동물의 구애와 선물. 예. 뭐 이거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사실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고 화이트데이에 사탕을 주고 하는 것이 다 말하자면 이것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 구애할 때의 선물에 대해서는 나름 생물학에서 쓰는 학술적인 용어도 있습니다. 넙시알 기프트라는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동물들이 실제로 선물을 합니다. 선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암컷의 입장에서는 알을 낳거나 새끼를 낳는 것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이가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뭐 진화의 과정에서 그렇다고 먹이를 안 주면 짝짓기를 안 하냐 이건 아니었을 텐데 진화의 과정에서 먹이를 잘 주는 습성이 있는 수컷들이 자기 유전자를 남길 기회가 더 많아지고 그 실제로 뭐 그런 식의 해석도 있지 않습니까? 먹이를 잘 잡아오는 수컷이 그 좋은 유전자를 가진 수컷이다. 능력 있는 수컷이다. 그런 식의 해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좋은 유전자란 게 어디까지나 결과적인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건강하고 뭐 부지런하고 이런 수컷이겠죠. 그리고 그런 수컷은 자기 유전자를 남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물론 이제 선물에 따라서는 유전자는 남기지만 그 수컷은 더 이상 남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사마귀 같은 경우가 뭐 그렇습니다만 짝짓기를 하고 암컷은 먹이 선물을 받죠. 결과적으로는. 그 우리 발렌타인데이 때 장난 삼아서 자기 머리에 리본 붙이고 선물이에요 하는 게 있었는데 큰일 나겠군요. 그렇군요. 사마귀를 모델로 한 것인가요? 저를 선물로 드리겠어요 하면은 고마워요 한 다음에 아그작 씹어 먹는다는 뜻인가요? 거기까지는 상상하지 않도록 합시다. 상상하고 있었나요? 머리부터? 근데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실용적인 이유란 건 좀 넓게 해석을 해서 뭐 영양일 수도 있고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는데 아마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진화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모든 그 교미를 위한 선물이 먹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먹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뭐 호르몬 같은 것을 주기도 하고 그 동물에게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원료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겨주는 방식도 다양해서 진짜 선물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교미할 때 정액이나 뭐 타액을 통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정한 분자들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미하다가 피부를 찔러서 뭐 주사를 놓듯이 주입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런 걸 다 기프트로 봐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 짝짓기 과정의 일부로서 일어나는 일이기는 합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주사 놔주겠다 그러면 진짜 이상하겠다. 오늘 점점 이상하군요. 아무튼 예. 그냥 이제
잘 알려진 사례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예. 그 남미 쪽에 사는 거미의 일종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알려진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얘들이 하는 일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수컷이 암컷에게 선물을 준다고는 하는데 예, 예. 그 찾다 보니까 암컷이 수컷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한 종인데 발렌타인데이 때는 남자가 받나요? 여자가 받나요? 여자가 받죠. 많이 받았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진정성 넘치는 표정. 아, 남자가 받나? 앞에 발언들의 신빙성이 좀 의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예. 한 1, 2m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벌레인데 얘는 그 암컷에게서 그 선물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얘의 뭐 학명이 있지만 학명은 좀 복잡하고 흔히 부르는 이름이 제우스 버그입니다. 제우스가 맨날 받아 먹으니까.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제우스 그 신화에 따르면은 그 첫 번째 아내를 삼켜버렸다고. 네. 뭐 그래서 이런 식의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원래 헤라가 원래 부인으로 돼 있는데 그 전에 메티스를 삼켰다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한 신화긴 합니다. 메티스라는 말 자체가 일반 명사예요. 아, 그냥 약간 이 신화도 뭐 여러 버전이 있었을 테니까 네. 그 이름 붙이려고 찾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 그 수컷이 암컷에게 선물을 줍니다. 근데 뭐 잘 알려진 사례 몇 개를 소개를 하면 그 남미에 사는 거미가 있습니다. 파라트레켈리아 오르나타라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이제 거미가 있는데 파라트레칼레아 오르나타. 예. 예. 고치에 정성스럽게 먹이를 포장해서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짝짓기 선물을 얘기할 때 흔히 단골로 예로 드는 이 생물종인데 고치가 반드시 크다고 짝짓기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또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먹이를 선물한다라는 게 있는 거죠. 당신 짝짓기를 해서 이제 안락화하려면 힘이 되니까 먹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해석에 따르면은 이 먹이를 안 갖고 가면 역시 배가 고파진 암컷이 교미하다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먹히는 걸 피하기 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두셨죠? 예. 생활의 지혜입니다. 다만 어디나 그렇듯이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죠. 개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어떤 논문에는 물론 뭐 다른 논문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논문은 이 거미가 준 선물 70개가 아니지. 죄송해요. 어떤 논문에는 이 거미가 준 선물들을 조사해 봤더니 70%가 뻥이었다고 합니다. 고치만. 그렇죠. 예. 포장은 그럴듯한데 뜯어보니까 뭐 비어 있거나 수컷이 먹다 남은 뭐 다리 하나 뭐 이렇게 들어 있거나 그러니까 세상 어디나 선물 포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예. 이런 또 중요한 교훈을. 알겠습니다. 먹이가 아닌 선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펭귄인데 예. 펭귄은 조약돌을 구애 선물로 주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왜 주냐? 뭐 말을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돌이니까 예쁜 돌을 주니까 야 이거 무슨 결혼 반지 주는 것처럼 이쁜 돌을 주는 거다 하는데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둥지를 만드는 재료. 그래서 건축 자재군요. 그렇죠. 건축 자재를 주면서 이것으로 같이 둥지를 지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또 로맨틱한데. 예. 어차피 그 둥지 나중에 수컷이 지키잖아요. 그렇죠. 예, 알 품고. 그래서 이제 건축 자재를 선물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화학 물질 같은 것을 전달하는 경우가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그 알락 나방의 일종입니다. 알락 나방요? 예, 알락. 버닌 모스라고 하는데 이 알락 나방의 일종은 얘네들은 특이한 것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청산 화합물,
시안산 화합물을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을 청산가리. 예. 예. 상당히 좀 무서운 애들인데 아시다시피 어쨌든 이런 독 같은 걸 만들어내려면 추가로 에너지와 영양분이 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교미를 할 때 교미 전후에 이 알락나방의 몸속을 살펴보면 이 수컷들이 이 청산 화합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 물질들이 있습니다. 얘를 좀 일부러 페로몬처럼 뿜뿜해서 암컷을 유혹한다 그럽니다. 나 이거 너한테 나눠줄 수 있어. 그래서 교미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암컷에게서 그러니까 시안산을 바로 주는 건 아니죠. 그거를 그 원료가 되는 화합물의 수치가 올라간다. 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시안산 바로 주면은 원초적 본능 뭐 그런 쪽으로 가겠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로 그다지 쓸모 없어 보이는 선물을 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뭐 사람도 초콜릿이 그다지 쓸모 있어 보이는 선물은 아니잖아요. 아마 초콜릿을 분석해 보면 그것도 70%가 과대포장으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냥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하나는 그 춤파리라고 하는 종류입니다. 춤파리라고 하는 곤충인데 파리가 춤을 추는 건가요? 댄싱 플라이입니다. 실제로 이름이. 얘네들은 소위 풍선을 선물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뭐냐면은 이 자기 타액을 막 모아서 타액이나 그 분비물을 모아서는 거품을 막 뭉쳐요. 그거 침방울로 풍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근데 작은 침방울을 시연하고 연습하고 계십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써보려고. 춤파리를 이기기 위해서. 발렌타인데이 때 해보려고. 약간 카푸치노 거품 비슷하게 그런 그렇잖아요. 단백질을 막 휘저으면 그렇게 막이 생겨서. 아니 자세한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시청자들 궁금해하실 거기 때문에 생생한 묘사를 제가 옆에서 해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막 수백 개의 거품이 모이면 이런 풍선 같은 게 되는데 이걸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는 아직까지도 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 춤파리도 여러 종이 있는데 어떤 종에서는 이 거품으로 만든 풍선에 그 먹이의 조각들이 박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치에 포장하던 것과 비슷하게 원래 아마 포장한 먹을거리였을 텐데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먹다가 침 뱉은 거 아니에요? 자꾸 너무 생생하게 상상하시는데 한참 초콜릿 먹다가 뼈다 내가 발라놨다 그런 거. 건더기가 큰 게 들었네. 근데 진화의 과정 중에 어떤 춤파리의 어떤 종에서는 아예 먹을 게 없고 그냥 거품만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나은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암컷들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여러분 죄송합니다. 발렌타인데이 특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끝내긴 너무 거시기하니까 좀 덜 더러운 걸로. 이미 더러워요. 덜 더럽지만 역시 쓸모없는 선물로 끝내자면 돌고래도 여러 가지 선물을 줍니다. 돌고래도 몇 가지 선물을 주는데 그 중에 어떤 돌고래는 해면 스폰지를 준다고 합니다. 스폰지밥이네요. 그러게요. 스폰지밥 굿즈를 주는 것인가. 이번에 밸런타인데이 때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돌고래와 같은 종류의 선물이 되겠군요. 드리고 받으면서 돌고래 소리를 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왜 주는 겁니까 스폰지는? 사실 이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고래가 해면을 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물인데. 돌고래가 스폰지밥을 보나요? 보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의외로 여기서는 돌고래가 인간에 가까울 정도로 지능이 높다는 게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면을 사냥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럽니다.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해면이 공격당하면 독도 좀 내뿜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약간 인간 남성의 허세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돌고래가 봐 나는 스폰지도 따올 수 있고 뭐 이제 그 수중 생물이니까 그렇고 육상 동물은 별도 따다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은 이것도 예상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되게 허세를 떨면서 별도 따다 준다라고 했을 때 실제 타율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고래가 해면을 주는 선물도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 그냥 자기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 같다. 그냥 스폰지밥의 팬이라서라고 예. 생각하는 정도면. 그래서 마지막 교훈은 선물은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 춘파리는? 그래서 먹이를 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 박사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고를 차례인가요? 그러면은 역시 발렌타인데이니까 알카푸네 생각을 하고 2번 예. 이 될까요? 예, 그러면은 알카푸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카푸네 원래 금주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요. 미국의 앵글로색슨 이민자들이 아이리시 이민자나 그러니까 아일랜드 쪽 이민자나 아니면 이탈리아계 이민자 유대계 이민자들에 대해서 술꾼이다, 술주정뱅이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주법을 했다라는 설도 있고 또는 남자들이 술 먹고 사람 패는 것 때문에 여성들이 남자들 술 좀 덜 먹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금주법이 힘을 얻었다는 설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신교 쪽에서 구교를 차별할 때 흔히 붙이는 딱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술 많이 방탕하다, 먹는다. 술 네. 많이 먹는다. 그래서 실제로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는 술을 안 먹고 이론상 그렇죠. 아 원래 그 마시면 안 되게 되어 마시면 있지만, 안 되는 예. 그러니까 마시는 걸 안 좋아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일랜드 쪽 가톨릭 이민자나 이탈리아 쪽 가톨릭 이민자들은 술 먹는 거에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와서는 별 의미 없는 얘기가 돼버렸지만 실제로 웰치스 포도주스 있잖아요. 아 예. 그 웰치 박사가 만들어서 웰치스인데 웰치 아저씨가 왜 포도주스를 만들었냐면은 미국에 잔뜩 심겨 있는 포도나무를 보고 저걸로 포도주를 만들면 사람들이 타락한다 해서 포도주스를 만들었습니다. 타락은 안 했지만 대신 비만이 됐군요. 그러니까 주스를 안 만들면은 이게 전부 이 포도를 버릴 겁니까? 섞여 놔둘 겁니까? 보존하려면 술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고 포도주를 만들었었는데 웰치 아저씨가 끓여가지고 살균하는 거를 들여오는 바람에 이게 술을 안 만들고 포도주스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 포도주스도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무튼 예.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아일랜드계나 이탈리아계 남자들이 밀주 산업을 또 했어요. 네. 편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내몰렸다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편견에 약간의 뭐가 있었는지라고 볼 수도 있겠고 해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양쪽 다 할 말이 있겠죠. 한쪽은 거봐라 저놈들 밀주 만들고 있다. 그리고 또 한쪽은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몰아붙이니까 그렇죠. 내몰려가 뭐 다른 직장도 구하기도 어렵고 앵글로색슨 쪽에서 좋은 일자리 안 주니까 이렇게 내몰린 거다. 그렇게 얘기가 가능하죠. 사실은 그게 꽤 오래 남아서 심지어는 그 로키 영화 같은 것도 사실은 그 로키 발보아라는 사람 그 필라델피아의 이탈리아 이민이란 맥락을 빼고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변변한 체육관도 없으니까 예. 정육점 가서 고기 두드리고 막 이런 그쵸. 것들이 그 말씀하신 아일랜드계 이탈리아계에 대한 차별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2등 백인으로 이제 취급을 했던 거죠. 예. 아무튼 미국의 인종차별 얘기도 하면은 끝이 없는 얘기지만은 뭐 일단 넘어가서 실제로 그런 책도 있습니다. 제목이 How Irish Became White 라는 뭐 그런 책도 한국에서 있습니다. 출판된 책으로 그 누가 백인인가
미국의 백인 인종차별 잔혹사 그런 책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아무튼 알카포네는 시카고 쪽에서 활약을 하던 그 밀주갱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일랜드계 갱단이라서 디온 오바니언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바니언. 이름도 너무 아일랜드스럽군요. 그분은 직업이 꽃가게. 아. 꽃가게를 하고 계시던 분이었고 또 한쪽은 알카포네를 부하로 거느린 조니 토리오라는 사람이 하는 이탈리아 갱단이 있었어요. 예. 근데 둘이 술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일랜드 쪽은 아일랜드 위스키를 이제 많이 들여왔을 거고 이탈리아 쪽도 결국에 위스키죠. 예. 이제 들여와서 하고 있었는데 둘이 시비가 붙다가 1924년에 알카포네가 행동대장으로 이제 되게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리오가 알카포네한테 야 오바니언 좀 어떻게 해봐라 해가지고 알카포네가 오바니언을 죽여버려요. 그쪽에 가서. 그리고 오바니언은 원래 난초를 키우던 난초꽃을 키우던 낮에는 너무 막 전형적인 그 조폭 두목 느낌인데요. 그 낮에는 고상하게 난초꽃, 예. 밤에는 탕탕 예. 그런 건데 이제 죽여버린 다음에 장례식장에 화환까지 보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정말 사람이구나. 못된 놈이구나 했는데 이때 주의할 거는 두목이 알카포네가 아니라는 거죠. 토리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알카포네가 전국구로 이렇게 유명해진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재밌는 겁니다. 알카포네가 과연 그렇게 시대를 주름잡을 대조폭이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1925년에 이제 24년에 오바니언을 아웃시키고 25년 초에 알카포네가 습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 습격을 오바니언의 부하들이 복수를 한 것인지 예. 아니면 토리오가 알카포네를 견제하려고 한 것인지가 그럴 약간 수도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후로부터 며칠 후에 토리오가 또 벌집이 됩니다. 근데 목숨은 구했어요. 5발인가 4발인가 총을 맞고 목숨은 구했는데 병원을 찾아온 알카포네한테 조직을 네가 맡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예. 예. 그리고 토리오는 은퇴를 해서 천수를 누렸습니다. 아. 뭐 천수를 누렸다고 해봤자 50몇 년까지 이제 한 짓에 비해서는 아주 잘 살았죠. 그러게요. 예, 은퇴를 빨리 했으니까. 그래서 알카포네가 시카고 옆에 있는 시세로라는 작은 도시에서 갱 두목이 된 게 1925년입니다. 아. 그리고 잡혀 들어간 게 1931년이에요. 생각보다 진짜 뭐 이탈리아 마피아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생각보다 오래 누리지를 못했군요. 에스코바르는 뭐 그런 사람에 비하면은 정말 짧은 기간이죠. 예, 예. 게다가 25년에 된 것도 전국 조직장이 아니라 시카고 지역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과연 그 조폭의 대명사, 마피아의 대명사로 돼 있는데 정말 마피아였느냐 하면은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게 요즘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유명해졌느냐? 그게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발렌타인데이의 대학살이었던 거죠. 예. 1929년에. 그리고 알카포네가 가만히 있지 않고 엄청 이런 표현 쓴다고 뭐 알카포네 부하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안 하겠죠. 나댔습니다. 아. 그 유능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1925년에서 29년 사이에 그 짧은 기간에 엄청 나대고 정치하겠다고 막 설치고 다니고 시장하고 같이 어디에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미국 젊은이들, 미국 대학생들이 뽑은 존경하는 사업가의 순위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걸 보여준 걸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보다 워낙 큰 소리 치고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원래 행동대장 출신이고 별명도 스카페이스 아닙니까? 예, 예. 한쪽 얼굴에 상처 있는 것도 그것도 그 길거리에서 시비 붙다가 생긴 상처고 그래가지고 그 조직에서 키워준 사람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25년에 시카고장 되고 나서 막 돌아다니고 정치하겠다 그러고 여기저기 얼굴 내밀고 다니다가 29년에 성 발렌타인데이 학살을 하고 나니까 전국적으로 퍼블릭 에네미, 공공의적 제1호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정부에서도 밀주하고 마피아들, 조직폭력단 어떻게들 처리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 잘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정부에서 알카포네의 체급을 키웠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잡았으면 기왕이면 얘가 대빌런이어야 하는데. 예. 그리고 워낙 그 천둥벌거숭이처럼 하고 다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알카포네가 잡혀 들어가자마자 조직도 별로 유지도 안 됐고, 예. 그리고 애초에 시카고 이외의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실제 대단한 패밀리들은 다 알카포네와 상관없는 패밀리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대단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그렇다고 악당이 아닌 것은 아니고, 예. 그렇죠. 뭐 백주대낮에 7명을 쏴 죽였습니다. 한 주의 주급 빌런이라고 해도 뭐 미국 주가 크고 하니까요. 예. 그런데 아무튼 세계적인 명성은 얻은 겁니다. 예. 그래서 1931년에 한국 시인 이상이 시를 쓸 때 알카포네가 등장을 해요. 어떻게 또 여기까지 알려졌습니까? 그러니까 31년에 해외 뭐라 그러죠? 토픽 같은 거를 예. 받겠죠. 이상 아저씨가. 그래서 일문판 오감도에 보면은 알카포네가 나오는 시가 연작이 2개가 있습니다. 무섭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와 알카포네가 같이 나옵니다. 난해한데. 이상한 좀 난해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예수는 선의 상징, 알카포네는 악의 상징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상이 좀 재밌는 부분이 알카포네가 나쁜 짓을 하는 이유가 실제로 나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돈을 바라고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설교를 할 때 알카포네가 옆에서 그 입장권 티켓을 팔고 있다 하는 시가 하나가 있고 재밌군요. 예, 또 하나가 예수를 알카포네가 고급 프로코트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가 거절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재밌는 시가 2개가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이 더운 곳이라 프로코트 별로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31년이면은 그 북구의 영웅 뭐 그런 얘기 나오는 때 아닌가요, 예수가? 아무튼 뭐. 그래서 그 세계적인 악당으로 명성은 떨쳤으나 실제로는 약간의 의심의 여지는 있다. 특히 그 이후에 나온 이탈리아 마피아들이나 신디케이트들 보면은 알카포네와 관계없이 발전을 했다. 그렇군요. 하는 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죠. 역시 유명해진 것은 그리고 눈에 띄게 된 것은 발렌타인데이의 학살이다. 예. 그래서 결국 다시 발렌타인데이로. 원래 발렌타인데이가 그렇습니다. 주제였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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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제 차례인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종잡을 수가 없었는데 어떤 도시의 컨셉이라고 하니까 저는 6번이 처음에 봤을 때 초등학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초등학교에 가면 있는 오줌 싸개 소년과 책 읽는 소녀.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벨기에구나. 그러면 뭔가 초콜릿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6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벌칙은 제가 당첨인가요? 이제 땀 차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간에도 가발을 쓰고 있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네. 초콜릿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발렌타인데이 하면 초콜릿 하면 발렌타인데이. 뭐 여러 게 뭐 늘 받으셨다니까 사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만. 아니 뭐 초콜릿도 많이 받으면 물려요. 그렇군요.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실은 우리가 초콜릿 얘기하면 뭐 벨기에 초콜릿 아니면 뭐 스위스 초콜릿 아니면 또 뭐 네덜란드 초콜릿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나라들이 카카오와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카카오와 관계 있는 건 한국이죠. 그렇군요. 예. 카카오의 고향 한국.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왜 도대체 카카오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무시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 아무튼 카카오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자기 나라 이름을 붙이면 프리미엄이 붙는 초콜릿을 만들어 팔게 됐는가? 사실은 좀 억울한 얘기일 수 있거든요. 카카오의 원산지 국가들에게는 마치 이제 그 석유는 중동이나 이런 데서 나지만 요즘엔 이제 중동도 석유로 돈을 법니다만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석유로 돈 버는 나라들은 다른 데 있었고 예. 뭐 그거나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는 원산지 쪽에서도 초콜릿을 자기 브랜드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곤 있는데 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 왜 뜬금없이 벨기에, 스위스 이런 데들이 초콜릿으로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이거는 이 초콜릿이란 물건의 변천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콜릿과 그 원래 처음 원산지에서 섭취하던 음용하던 초콜릿이 거의 다른 물건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고 그 중간에 제품을 다른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기술이 많이 들어간 거죠. 일단 원산지가 아프리카가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가나 초콜릿 때문에 가나의 아이유 초콜릿. 그렇죠. 예. 그런 오개념이 들어와 있지만 초콜릿은 아즈텍의 음료입니다. 아재의 음료였군요. 그렇죠. 아재 댁에 가면 예. 그래서 아재의 음료라 쓰죠. 강장 음료. 예. 아재들이 먹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게 그 소위 우리가 콜럼버스의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그 역사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콜럼비안 익스체인지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구대륙과 신대륙의 생물종과 여러 가지 물자들이 이제 서로 넘나들게 되는데 예. 물론 이제 교환이란 용어가 중립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폭력적인 과정이라는 거를 좀 세탁하는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이 콜럼비안 익스체인지의 대표적인 품목들이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간 것은 옥수수와 토마토, 뭐 담배, 감자 이런 것들이고요.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간 거는 뭐 벼보리 같은 벼보리 밀 그리고 대형 포유류, 천연두도 갔고 예. 그리고 대형 포유류에는 소, 돼지, 말, 닭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럼 신대륙 사람들은 무슨 고기를 먹었냐? 이것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예. 그리고 이 사탕수수 같은 플랜테이션 작물도 신대륙으로 간 거죠.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냐면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콜릿, 밀크 초콜릿 바를 얘기할 때 이걸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카카오와 우유와 설탕인데 예. 이 중에 두 가지는 신대륙에 없었다는 거죠. 아즈텍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절에는 설탕도 없고 뭐 꿀을 넣거나 뭐 굳이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설탕도 없고 우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초콜릿 카카오만 먹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99% 카카오 핫초콜릿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파우더도 아니었고. 예. 예. 그 카카오 빈을 잘 갈아서 걸쭉하게 죽처럼 만들어서 양념이 필요할 땐 뭘 넣느냐? 그 아즈텍 지역이 원산인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야채라 그래야 되나? 양념이 있죠. 그렇죠. 고추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 이제 핫초코 가게나 이런 데 가면 핫칠리 핫초코 이런 거 있는데 멕시칸 핫초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맛있습니다. 이게 맛있는 게 근본 있는 맛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쩌다 맛있는 게 아니라 아즈텍에선 원래 이렇게 먹고 그냥 설탕이 거기 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의 맛인데 이렇게 핫초코에 고추를 넣어서 먹은 거죠. 그러다가 이게 신대륙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핫초코의 핫이 매운 핫이군요. 예. 그렇게 되죠. 예. 이 발견이라기는 이것도 또 너무 중립적인 용어 같이 들리지만 스페인 사람들이 이거 못 먹겠다 해가지고 뭔가 근데 또 처음에는 거죠. 이거를 마셔보고 도움도 받았다 그럽니다. 가서 이제 기운 없고 그럴 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형 포유류가 없었기 때문에 고기 섭취도 상당히 적은 편이었고 신대륙 사람들은 그리고 유제품도 섭취를 못했겠죠. 사실 이 사람들의 지방이나 이것에도 카카오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설에 따르면 카더라지만 스페인 병사들이 기운 없고 이렇게 비실비실할 때 친절한 원주민들이 초콜릿을 대접했더니 그걸 먹고 기운을 내서 더 많이 죽였다. 뭐 이제 좀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근데 다시 죽일 힘은 얻게 되었어. 네. 근데 맛은 없겠죠 여전히. 맛은 없는데 차츰차츰 유럽에 이제 퍼져 나갑니다. 담배나 마찬가지로. 아즈텍의 신비의 강장 음료, 황제가 마시던. 예.
그래서 실제로 한 18세기 정도의 사파를 보면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 가지 이방 음료가 있어요. 이방의 음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파에 중국 사람은 그러니까 청나라 같은 옷을 입고 앞에 다관을 놓고 있고, 차군요 하나. 그리고 터번을 쓴 아랍 사람이 커피를 내리고 있고, 커피 내리는 도구를 놓고 앉아 있고, 그리고 아메리칸 원주민, 그 당시 말로는 아메리칸 인디안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핫초콜릿 만드는 주전자라 그러나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에 올려놓을 수 있게 손잡이가 긴 주전자인데 뚜껑에 꼭 커피 프렌치 프레스처럼 누를 수 있는 그 레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올려놓고 굳지 않게 계속 저어주면 이제 핫초콜릿이 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유럽의 초콜릿 바에서 많이 쓰던 도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이방인들이 세 가지 이방 음료를 놓고 있는 그런 포스터 같은 것도 있었고, 파리 같은데 그런 초콜릿 바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 매번 불에 올려서 이렇게 중탕을 해서 녹여 먹고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 먹었겠죠. 그러다 이것이 이제 고체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게 19세기의 일이 되는 거죠. 아, 그거는 이제 네덜란드 기술 덕분이죠. 예. 그거는 제가 옛날에 발렌타인데이 때 뭔가 조사를 할 일이 있어서 잠깐 찾아봤었는데, 원래는 설탕도 안 넣어 먹다가 유럽에 가서 전해지면서 설탕도 넣어 먹고, 그래도 그때 비싸가지고 아무나 못 먹는, 그렇죠. 아주텍에서도 귀족이나 황제나 먹었다고 하는 그런 음료였고, 유럽에 가서도 계속 비쌌는데, 네덜란드의 판하우텐이라는 부자가, 반후텐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판하우텐 부자가 1828년에 카카오 파우더를 그러니까 더치 프레싱이라는 공법으로, 저도 잘 몰라요. 더치 프레싱이라는 공법으로 카카오를 가루를 만들어내는 카카오 파우더를 하게 됐고, 이거를 고형 초콜릿으로 만들게 된 게 1847년의 영국이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초콜릿 바가 처음 등장한 게 1847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초콜릿 그러면은 마시는 거였던 거죠. 예, 오랜 시간 번거롭게 녹여서 중탕해서 녹여서 마시는. 그런데 그 영국은 우리가 아는 회사 아닙니까? 아, 그거는 이제 1868년에 이거 연도 외우느라고 고생했습니다. 1868년에 캐드베리 회사에서 초콜릿 바를 발렌타인 선물로 주세요. 라고 홍보를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 카카오 파우더 얘기를 조금만 좀 보충을 하면, 그러니까 카카오 대중화의 시작이었죠. 그렇죠. 이거를 고체로 만드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원래 마시던 식의 핫초콜릿, 액상 초콜릿이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초콜릿 자체는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빈을 갈아서 그냥 익힌 것인데, 물이 들어가면 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냥 분리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오늘날 코코아에 물 타서 마시고 하는 거는 사실 카카오 파우더가 나오고 다 그 뒤에 가능해진 일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방질이 많은 걸쭉한 덩어리가 된 건데, 이거를 마치 고기 가는 것처럼 생긴 프레스, 소세지 프레스 같은 데 넣고 짜내면은 얘가 고형분과 액체로 분리가 됩니다. 고형분과 액체로 식으면서 고형분과 액체로 분리가 되는데, 고형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콜릿의 풍미가 많은 코코아 가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액체 부분, 지방질이 많은 부분은 뭐냐? 하얀색이 모이는데 이게 버터 같다 그래서 코코아 버터라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코아 액, 핫초코 액, 이거를 코코아 메스라고도 부르는데, 코코아 메스가 이 코코아 가루, 고형분 코코아와 코코아 버터로 분리되는 기술이 개발된 거고, 이걸 분리 일단 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이걸 잘 갈아서, 그러니까 코코아 버터도 가루를 내고 코코아 고형분도 가루를 내면은 얘를 나중에 따뜻한 물에 타 먹으면 핫초코가 되고, 그렇게 밀어내는 거라서 더치 프레싱이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코코아 버터만 가지고 여기에 설탕과 우유를 첨가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 초콜릿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초콜릿은 고소하고 기름지긴 한데 이 초콜릿 자체의 풍미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거는 그 갈색의 카카오 가루에 주로 있는 거죠. 분유에 설탕 든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럼 안 굳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코아 고형분과 코코아 버터를 분리하고 나니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해집니다. 가격이 확 떨어지고요. 그렇죠. 그게 옛날에는 이 원래의 코코아 빈이 가지고 있는 맛을 그대로 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코코아 가루, 그 초콜릿 맛과 향을 내는, 그리고 이 지방질의 코코아 버터, 그 다음에 우유와 설탕, 그럼 네 가지의 고체 원료, 우유도 분유니까 네 가지의 고체 원료가 있으니까 이거의 배합비만 잘 맞추면은 요새 우리가 먹듯이 다크한 거, 밀키한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발렌타인 제품이 나오게 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발렌타인 때는 좀 아무래도 귀한 걸 선물로 줘야 되니까 뭐 수공으로 만든, 손으로 만든 수제 초콜릿 같은 걸 하지만 많이 받아왔죠. 예. 예.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 초콜릿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콜릿 제품도 엄청나게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상 얘기도 하셨지만 실제로 1930년대가 되면은 한국 잡지에도, 일제강점기 한국 잡지에도 초콜릿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때는 자양 간식, 그러니까 자양 강장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양 간식입니다. 이 좋은 어머니는, 좋은 주부는 아이들에게 초콜릿이나 뭐 모리나가 캐러멜 이런 것을 때때로 먹여야 된다. 왜냐? 이제 영양에 대한 관점이 지금과 완전히 달랐던 거죠. 지금은 저칼로리를 좋아하고 칼로리란 말 자체를 사람들이 좀 무섭게, 곶감 듣듯이 무섭게 되는데 그때는 칼로리가 모자란 게 문제였고, 그래서 밥 세 끼만 먹어서 안 되는 거는 단 거를 먹어서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달고 기름진 간식 하면 초콜릿만한 게 없는 거죠. 지금은 단 거가 위험이란 뜻이 되었으나, 그렇죠. 데인저. 예. 그때는 단 거를 먹어야 건강해진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챙겨서 사다 먹여야 좀 개화된 주부라는 식의 인식도 있었고, 다만 이제 영양 과잉 시대가 오면서, 물론 영양 과잉 시대가 됐다는 거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좀 유복해졌다는 얘기겠죠. 이제 초콜릿을 달고 지방이 많아서 안 먹는다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달콤한 간식류 소비가 많이 줄었다가 요즘에 초콜릿이 새롭게 활로를 찾고 있는 게 소위 이제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폴리페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몸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알려질 때마다 우리 그 건강식품 시장이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콜레스테롤이 위험하다라고 알려지고 나서는 콜레스테롤 낮은 음식이 쫙 팔리다가 그러다가 또 한 20년 지나니까 콜레스테롤에 두 종류가 있고 뭐. 예,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예, 그러면 또 이제 식품이 거기 맞춰서 쭉 바뀌게 되고, 얼마 전부터는 노화의 원인이 뭐냐 했을 때 노화는 산화다. 예, 산소 라디칼이 많이 돌아다니면 노화가 된다. 그러면 산소 라디칼을 줄일 수 있는 물질이 뭐냐 했을 때 이제 항산화 물질, 엔타이옥시던트라는 게 또 하나의 유행어가 되면서, 그러면 항산화 물질이 뭐가 있냐 했을 때 초콜릿에 많습니다. 커피에 많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달지 않은 초콜릿이 유행할 시대도 오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고추 정도만 넣은 그런 다크 초콜릿도 유망할 겁니다.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름도 막 깨짤꼬아틀 막 이렇게 멋있게 지어서.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스위스에서 린트 초콜릿이 진짜 고추 초콜릿을 팔거든요. 한국 사람 먹기엔 별 맛은 없어요. 너무 익숙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맵지 않군요. 맵지 않은 것도 이유긴 하죠. 아무튼 그래서 초콜릿과 발렌타인데이. 예. 고추 초콜릿의 시대가 다시 오지 않겠는가라는 근거 없는 희망과 함께. 고추 초콜릿은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하기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네요. 왠지 그래도 그 구애가 목적이라면 달콤한 편이.
너무 단 거 주면 또 그렇고 예. 아무튼 수제 초콜릿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은 김태호 박사님의 초콜릿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저는 아마 5번이 발렌타인 성인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밸런타인데이, 구 발렌타인데이, 신 밸런타인데이, 예. 예. 현 밸런타인데이죠. 그렇군요. 예. 그 발렌타인데이의 유래는 발렌티노 성인, 발렌티누스 성인인데요. 이 사람이 순교자 예. 좀. 예. 근데 왜 순교를 당했는지 또 대충은 알려져 초콜릿 있죠. 포장지 같은 데만 막 써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결혼하겠다는 사람 결혼시켜줬다가. 예, 예. 예. 근데 왜 결혼하겠다는 사람을 결혼 못 시키게 했는지 그 얘기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찾아봤더니 예, 그 얘기가 도저히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아마 이건 전설이겠구나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로마 황제가 군인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포고령을 내린 일이 있다는 뻥이 있대요. 왜 안 됩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그 결혼을 하면은 열심히 안 싸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이상하군요. 예,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겠죠 보통. 아니 안 그래도 군대가 한 것도 그런데, 아니 뭐 여기서 심한 말 할 수는 갑자기 없지만 막 옛날 터키에 있었다던 그 막 환관 부대 이런 게 생각나긴 합니다만. 예, 그런데 이제 그 발렌타인, 그러니까 발렌티누스죠. 발렌티누스 또는 발렌티노. 이탈리아어로 하면 발렌티노가 됩니다. 예. 발렌티노 주교가 이제 그 결혼하겠다라는 병사를 결혼을 시켜주고, 하느님이 사람들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거 못하게 하는 황제는 나쁘다 그렇게 해가지고 잡혀가서 너는 하지 말라는 결혼을 시켰어 해서 순교를 했다라는 뻥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그 신부님이 결혼을 안 시켜주면 과연 결혼을 정말 못하는 것인가? 그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군인은 결혼도 못하냐, 좀 이상하긴 하군요. 예. 그래서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초콜릿 산업이 오늘날 발전을 하고 있고 사랑의 선물을 주게 되었으니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초콜릿이 유럽에 전해지기 전에도 이 성 발렌티누스의 축일 같은 건 있었던 거겠죠. 축일은 계속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1868년에 캐드베리사가 초콜릿을 줘본 건 어때요? 하고 하고 마침 가격도 내렸고 이게 원래 귀족들만 먹던 건데 우리도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열심히 선물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전에는 성 발렌티누스 축일에 뭐 선물을 한다거나 이런 게 딱히 유행을 했던 건 아니었겠네요. 모르겠어요. 카드 같은 거 주는 거는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풍습으로. 그래서 근데 이 얘기보다 조금 더 재밌는 거는 거꾸로 사랑하는 사람의 군대는 힘이 약해지는가 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견해들도 있어서 재밌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플라톤 국가가 아니라 향연 국가는 이제 심각하게 얘기를 한 거고, 향연 보면 술 먹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술 먹고 하는 얘기들 보다 보면은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군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 아니냐. 그거는 병사들끼리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남자 병사와 남자 병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군대를 해놓으면은 옆에 사람이 창을 맞으려고 그럴 때 안 돼! 내가 지켜주겠어! 하고 나서고 그렇게 해가지고 훨씬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소크라테스하고 있는 데서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그 보이즈 러브죠. 비엘에 관한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근데 그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게, 그 향연 편을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남자 애인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알키비아데스가 들어오고, 실제로 소크라테스랑 알키비아데스의 관계는 알키비아데스가 전쟁하다가 창 맞아 죽게 됐을 때 소크라테스가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줬어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나름 그 선례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 그리고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알키비아데스는 그리스 최고의 미남 나이차 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리스 남자 사랑은 나이차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와 젊은 남자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멘토 같은. 네, 그래서 이제 있군요. 그 실제로 사회화를 시켜주는 과정이었다라는 식의 얘기도 있고,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철컹철컹입니다만 네, 그런 좀 얘기가 있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나오는 다른 대화편을 봐도 플라톤은 되게 점잖은 사람인데도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계속 미소년하고 대화하는 걸 즐기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대화편에는 소크라테스 선생님 또 그렇게 미소년을 옆에 끼고 계시는군요 라는 대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루키아노스라는 작가가 쓴 약간 좀, 루키아노스는 SF의 선족격으로도 유명한데 그 사람이 저승세계 여행하는 거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저승세계에 가서 천국에 갔더니 소크라테스가 또 당대 그리스의,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의 신화 속에서부터 나오는 유명한 미소년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제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약간 몰랐던 이미지가 또 더 생기는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크라테스가 그런 미소년들이 육체적으로 뭔가 끈적한 느낌으로 다가와도 육체적으로는 까딱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이 나온 거죠. 초콜릿만 받았다. 뭐 그런 정도일까요? 네. 초콜릿만 받고 뭐 손은 안 잡았다. 뭐 아무튼 뭐 손은 잡았나? 아무튼 사랑이 전투력을 높여줄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래서 발렌타인데이의 그 황제는 뭔가 잘못 짚고 있었다. 예,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투력을 높여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 예, 교훈적인 이야기. 예. 예. 플라토닉 러브까지 이야기를. 그렇군요. 예, 마쳤습니다. 플라토닉 러브는 그래서 원래 이야기는 그렇게 그 미소년이 어이 좋아요 하고 와도 아니야 육체 관계는 괜찮아 라고 이제 그 나이든 어른이 얘기하는 거에서 왔다. 나이든 남자 어른이 얘기하는 거에서 왔다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몰랐던 그리스 문화까지, 고대 그리스에. 뭐 모르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결국 이제 발렌타인데이에는 이 모든 이야기들에도 아랑곳 없이 아마 또 초콜릿을 주고 받으시게 되겠죠. 아니 초콜릿을 주고 받을 것을 권장하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예. 밀주 드시지 마시고요. 술이 들어간 초콜릿은 그건 권장할 만하죠. 예. 요즘엔 품질이 좋은 술을 쓸 겁니다. 술 들어간 초콜릿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아껴 먹다 보면 술이 마릅니다. 그래가지고 술이 새거나 말라서 아끼시지 말고 유통기한 안에 바로 유통기한 아니죠 원래부터는. 뭐죠? 품질 유지 기한인가요? 그 안에 바로바로 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 꿀팁을 또 알려주는 유용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은근히 기대하시는 거를 알긴 합니다만 사실 이런 분장 종류가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시청자 댓글로 이 벌칙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벗으라고 하시는 것만 아니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미 조금 벗어났어요. 그런가요? 화면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아무튼 재미있는 댓글 제안이란다. 벌칙 제안도 올려주시면 적극 반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구만.